당신이 오늘 자식에게 던진 그 한마디, 그게 복이 될까요? 아니면 평생 따라다니는 상처가 될까요? 돈, 교육, 인맥 다 필요 없습니다. 운명을 바꾸는 건 바로 지금 당신 입술 끝에서 튀어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말이 아이를 세워 올릴 수도 무너뜨릴 수도 있습니다. 칼이 될지 기도가 될지 그 선택권은 지금 당신 손에 있습니다. 준비되었습니까? 이제 말로 자식의 운명을 설계하는 법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자식이 잘 되는 집과 그렇지 못한 집의 차이는 화려한 배경이나 사교육의 양이 아니라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에서 갈라진다. 말은 공기처럼 가벼워 보이지만 마음에 박히면 무게가 되고 반복되면 성격이 되며 시간이 지나면 운명이 된다. 부처님의 가르침대로 말은 업을 만들고 그 업은 복과 화를 부른다. 같은 상황, 같은 경제 사정, 같은 재능을 가진 아이라도 어떤 가정에서는 말이 등불이 되어 길을 비추고 어떤 가정에서는 말이 그림자가 되어 길을 가린다. 부모의 말투는 곧 가정의 기류이며 아이의 내면 대화는 그 기류를 흡수해 스스로를 규정한다. 너는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의 기류 속에서 자란 아이는 위험을 계산하고도 도전하며 실패를 학습으로 환산한다. 반대로 넌들 이렇다는 낙인의 기류 속에서 자란 아이는 가능성 앞에서 먼저 멈추고 기회를 두려움으로 오해한다. 중요한 것은 말의 내용만이 아니라 의도와 맥락, 그리고 습관성이다. 무심코 던진 단정, 비교, 예언형 비관은 잠깐의 감정 배출로 끝나지 않는다. 그 순간의 말은 아이의 자서전에 새로운 장을 열고 이후의 선택을 미세하게 조정한다. 그래서 부모가 해야 할 첫 수행은 좋은 학교를 찾는 일보다 먼저 내 입에서 나가는 문장을 점검하는 일이다. 나는 지금 아이의 현재를 묵는가, 미래를 여는가? 내 말은 사실을 설명하는 척하면서 아이를 축소하고 있지 않은가? 칭찬과 최근의 경계는 의외로 얇다. 조급한 마음이 개입하면 조언은 판결로 변하고 관심은 통제로 변한다. 반대로 의식적으로 호흡을 가다듬고 사실을 관찰하고 아이의 속도를 인정한 다음에 건네는 한마디는 아이의 체내 신념을 재배선한다. 말은 보이지 않는 설계도다. 오늘의 한 문장이 내일의 선택을 설계하고 그 선택이 쌓여 인생 곡선을 바꾼다. 부모가 말의 책임을 자각하는 순간 가정의 중력은 바뀐다. 아이를 당기는 힘이 불안에서 신뢰로, 비교에서 인정으로 이동한다. 돈도, 환경도, 재능도 말의 방향성을 이기지 못한다. 그러므로 시작은 간명하다. 오늘 첫 마디의 품질을 올려라. 그 한마디가 업을 바꾸고 업이 바뀌면 복의 흐름이 달라진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입에서 나가는 문장이 자식의 운명을 밀어 올릴 수도 눌러버릴 수도 있다. 선택은 늘 말 한마디 앞에 있다. 물질은 겉을 채우지만 말은 속을 채운다. 부모가 자식에게 옷을 사주고 학원을 보내고 원하는 것을 다 해주었다 해도 그 순간 건네는 말이 공허하면 그 주는 행위는 복이 아니라 짐이 된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거야 라는 말은 겉으로는 사랑의 포장지를 두르고 있지만 아이의 귀에는 요구와 부담의 무게로 실린다. 사람의 마음은 음식처럼 언어로도 영향을 받는다. 칼로리가 없는 음식이 몸을 쇠약하게 하듯 인정과 사랑의 기운이 담기지 않은 말은 영혼을 메마르게 한다. 아이는 물질보다 존재를 긍정받는 말을 갈망한다. 괜찮아, 넌 잘하고 있어, 고마워 같은 문장은 단순한 위로나 예의가 아니라 아이의 내면의 안전지대를 구축하는 기둥이 된다. 그 한마디가 있으면 아이는 도전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실수 앞에서 자책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 말이 빠진 채로 무언가를 받으면 받는 순간부터 빚이 되고 그 빚은 기대와 압박으로 변한다. 주는 사람은 그걸 사랑이라 착각하지만 받는 아이는 숨이 조여오고 자신이 부모의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하면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은 불안을 품게 된다. 부모의 마음속 사랑이 아무리 크더라도 그것이 언어로 전해지지 않으면 아이의 마음에서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다. 말은 사랑을 형태로 만드는 유일한 도구다. 아이는 부모의 마음을 읽는데 능숙하지 않다. 대신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단어와 어조, 그 반복의 패턴을 통해 사랑의 유무를 측정한다. 주는 행위가 선물로 남을지 빚으로 남을지는 말 한마디의 온도에 달려있다. 부모가 그 사실을 자각하는 순간 주는 방식은 달라진다. 물질을 주기 전에 말부터 주고 그 말에 마음의 체온을 실어보낸다.
그렇게 전달된 선물은 짐이 아니라 날개가 되어 아이의 등을 밀어준다. 주는 것보다 먼저 건네는 말, 그것이 복을 만드는 첫 관문이다. 자식복은 말의 내용이 아니라 말투의 공기에서 갈린다. 같은 문장이라도 속도, 높낮이, 순서, 표정이 달라지면 아이의 대는 전혀 다른 메시지로 해석한다. 잘된 집의 부모는 화를 휘두르지 않고 숨을 고른 뒤 말한다. 관찰을 먼저 두고 평가를 뒤로 미룬다. 아이의 리듬을 깨지 않고 그 리듬에 말을 맞춘다. 넌 내 속도로 가도 괜찮아. 지금처럼 해도 충분해. 나는 내가 자랑스럽다. 같은 문장은 결과를 판정하지 않고 존재를 승인한다는 신호다. 이런 말투는 아이의 자율신경계를 안정시키고 나는 시도해도 안전하다는 체감 기억을 만든다. 그래서 아이는 틀려도 복구하면 된다는 감각을 익히고 비교 대신 성장을 기준으로 자신을 본다. 반대로 잘 안 되는 집의 말투에는 조급함과 비교가 섞인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말이야로 시작해 남들처럼 해라. 왜 항상 이것뿐이니? 로 끝나는 습관은 표면적으로는 관심이지만 실제로는 불신의 신호다. 말끝을 단정형으로 쾅 닫으면 아이의 선택지는 좁아지고 목소리가 빨라지면 아이의 사고는 방어로 전환되며 타이밍이 아이의 설명 이전이라면 그 말은 이해가 아니라 판결이 된다. 잘된 집의 말투는 질문형, 현재형, 구체형을 쓴다. 지금 뭐가 어려웠니? 여기까지 온 힘은 뭐였을까? 다음에 뭘 하나만 바꿔볼래? 처럼 아이의 주도권을 일으키는 문장으로 대화를 연다. 반대로 잘 안 되는 집의 말투는 비교형, 과거형, 전칭형을 쓴다. 다른 애들은 한다더라. 넌 예전부터 그랬어. 넌 원래. 같은 문장은 아이의 정체성을 고정하고 가능성의 문을 닫는다. 핵심은 기술이 아니라 태도다. 기다림이 깔린 말투는 실수를 데이터로 바꾸지만 조급함이 깔린 말투는 실수를 낙인으로 바꾼다. 인정이 담긴 어조는 아이의 노력을 보여지는 것에서 보이는 것으로 전환시키고 비교가 섞인 어조는 아이의 시선을 자신의 과정에서 타인의 결과로 끌고 간다. 그러므로 부모가 당장 바꿔야 할 것은 대화의 첫 초다. 숨을 한번 쉬고 사실을 한 줄 요약하고 감정을 짧게 인정하고 그 다음에 한 문장을 조심스럽게 건네라. 이 순서만 바꿔도 말투의 전류가 달라진다. 날카로운 비유나 과장된 칭찬보다 중요한 것은 안정된 리듬과 예측 가능한 어휘다. 아이는 그 리듬에 기대어 실패를 해석하고 그 어휘로 자신을 호명한다. 오늘 집안의 공기를 바꾸고 싶다면 말의 볼륨을 낮추고 속도를 늦추고 단어를 구체화하라. 그 순간 말투는 무기가 아니라 다리가 되고 다리는 아이의 내면과 현실을 연결한다. 말투가 복을 부른다. 그리고 그 복은 아이의 선택 습관으로 변해 시간이 흐를수록 눈에 보이는 차이를 만든다. 5문장은 주문이 아니라 설계도다. 나는 너를 믿는다는 아이에 대해 나는 해낼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기 정체 스키마를 새겨 성공 실패의 데이터를 모두 성장으로 해석하게 만든다. 사용 타이밍은 시도 직전과 실패 직후, 현장 각본은 결과와 상관없이 내 선택을 믿는다로 짧고 단단하게, 금지 꼬리표는 하지만 이번엔 제대로 해라 같은 조건부 덧붙입니다. 천천히 해도 괜찮아는 속도 불안을 걷어내 자율성을 회복시키며 마감이 있는 상황엔 기준을 구체화해 지금은 10분만 집중하고 내 리듬을 이어가자로 연결한다. 핵심은 속도를 허용하되 목표를 소단위로 쪼개 실행 감각을 보존하는 것. 금지는 그래도 남들만큼은 해야지라는 비교성 문맥이다. 내 마음을 존중해는 감정 주권을 인정해 전전두엽의 조절력을 되살리고 회피 대신 표현을 선택하게 한다. 즉시 쓸 문장은 그렇게 느낀 이유를 듣고 싶어 내 언어로 말해줘. 이어서 요약 반영. 그러니까 내겐 억울함이 큰 거구나, 맞지? 로 검증 루프를 닫는다. 금지는 설명 앞지르기와 해결책 폭주다. 항상 응원에는 관계의 안전망을 상시 가동해 도전 비용을 낮춘다. 등굣길 30초, 시험 전 10초, 발표 후 10초의 미니 루틴을 설계해 나는 내 편이야, 필요하면 신호만 줘를 반복하고 메시지를 행동으로 접지하기 위해 관찰, 동행, 피드백, ODF 한 사이클, 받고, 옆에 있었고, 이렇게 도왔다를 주기적으로 갱신한다. 금지는 과제 가로채기와 성과 조건부 애정 표현이다. 태어나줘서 고마워는 존재 수준의 축복을 각인해 성취와 사랑을 분리시킨다. 취침 전 낮은 볼륨으로
오늘 너라서 고마웠다. 함께해서 내 하루가 좋아졌다를 말하며 하루의 하이라이트 한 장면을 구체적으로 소환해 기억의 정서색을 바꾼다. 금지는 그러니까 더 잘해야지 같은 거래성 흠이다. 실행 프로토콜은 간단하다. 첫째, 빈도, 하루 최소 한 문장. 5문장을 일주일에 모두 한 번씩 순환시킨다. 믿음, 속도, 관계, 존재. 둘째, 타이밍, 시도 직전, 실패 직후, 갈등 중 전환 시점, 등장 전, 잠들기 직전에 5슬롯에 고정 배치한다. 셋째, 형태, 문장은 12자 내외, 단정형, 에코 효과를 위해 같은 문장을 하루 2번 이상 반복하지 않는다. 감탄사, 설명, 지시를 붙이지 않는다. 넷째, 신호, 손끝, 시선, 몸의 각도를 일치시켜 언어와 비언어의 위상을 맞춘다. 눈 2초 고정, 고개 세로 미세 수긍, 손은 어깨보다 낮게. 다섯째, 점검, 주일에 산문항 체킹, 이번 주 내 말에 조건이 붙지 않았는가, 비교 단어를 쓰지 않았는가, 구체적 장면을 불러냈는가. 이렇게 5문장은 각각 자기 효능감, 시간 자율성, 감정 주권, 애착 안전망, 존재 축복이라는 내부 엔진을 깨우고 5 엔진의 합은 아이의 선택 습관을 재설계한다. 기억하라. 문장의 길이가 아니라 문장의 지위가 운명을 바꾼다. 조건 없이 짧게 맥락에 맞게 반복은 규칙적으로. 오늘 5문장 중 하나를 고르고 꼬리표를 떼라. 그 한마디가 움직이면 아이의 내면 설계도가 바뀐다. 어린 시절에 들은 말은 단지 기억이 아니라 내면 음성이 되어 평생을 안내한다. 아이의 뇌는 의미보다 반복을 학습한다. 너는 괜찮아가 반복되면 자기 정체의 기본값이 안정으로 설정되고 넌 왜 항상 이 반복되면 경보가 기본값이 된다. 이 기본값은 상황을 해석하는 필터로 작동한다. 같은 실수 앞에서 어떤 아이는 나는 성장 중이라고 번역하고 다른 아이는 나는 결함이라고 단정한다. 차이는 재능이 아니라 어릴 적 언어가 만든 인지 도식이다. 말은 감정과 함께 저장된다. 칭찬이 구체적 장면과 연결되어 축적되면 성공 기억이 늘어나고 비난이 맥락 없이 던져지면 수치 기억이 광범위하게 확장된다. 이 차이는 선택 습관을 갈라놓는다. 수치 기억이 많은 아이는 도전 전의 회피를, 실패 후엔 자기 공격을 선택한다. 반대로 성공 기억이 많은 아이는 도전 전의 준비를, 실패 후엔 수정과 재시도를 선택한다. 말은 관계의 모델도 만든다. 내가 소중해라는 메시지를 흡수한 아이는 타인과의 관계에서 경계와 친밀의 균형을 배운다. 반대로 조건을 충족해야 사랑받는다는 메시지를 들은 아이는 타인의 시선을 만족시키기 위해 자신을 과잉 사용하거나 평가를 피하려고 가능성 자체를 닫는다. 중요한 것은 한두 번의 실수가 아니다. 집안에 흐르는 언어의 기후가 아이의 내면에 동일한 기후를 만든다. 날씨는 변덕스럽지만 기후는 방향을 결정한다. 그래서 부모의 말은 방향을 잡아주는 항법장치다. 취침 전 3분의 언어는 하루의 정서를 봉인하고 아침 첫 마디는 그날의 해석틀을 선점한다. 이 시간을 반복해서 점유하면 아이의 내면 음성도 같은 리듬으로 자란다. 오늘 내가 선택한 것 중 가장 멋진 한 가지를 기억하자. 같은 문장은 뇌의 스포트라이트를 성과가 아닌 과정으로 돌리고 장기적으로는 자기 효능감의 기준선을 끌어올린다. 반대로 왜 이것밖에 못했니는 아이의 관심을 결과인 과거로 고정시켜 내적 동기를 약화시킨다. 부모의 말은 아이의 과거를 해석하고 현재를 규정하며 미래를 예고한다. 예고는 예언이 된다. 그러니 지금 이 순간에도 아이는 부모의 입에서 나온 문장으로 자기 자신을 정의하고 있다. 운명을 바꾸고 싶은가? 어린 시절의 말부터 바꿔라. 조건 없는 승인, 구체적 인식, 느린 리듬, 짧은 문장, 이 4가지 원칙으로 아이의 내면 음성을 재편성하라. 그 음성이 커지면 아이는 더 이상 타인의 목소리로 자신을 재단하지 않는다. 스스로에게 말한다. 나는 괜찮다. 나는 해낼 수 있다. 나는 계속 잘한다. 그리고 그 문장이 평생의 항로가 된다. 말은 운명의 설계도다. 설계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조를 지배하고 구조는 하중을 견디는 방식을 바꾸며 결국 건물의 수명을 결정한다. 아이의 인생도 그렇다. 부모의 한마디는 아이가 세상을 해석하는 규칙을 그려놓고 그 규칙은 감정의 흐름을 만들며 감정은 선택을 밀고 선택은 행동을 반복시키고 반복은 습관을 고착하고 습관은 항로가 된다. 따라서 입술을 여는 행위는 운명을 그리는 행위다. 말을 건네기 전 단 1초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말은 아이를 살릴 말인가? 다치게 할 말인가? 복이 되어 흐를까? 업이 되어 되돌아올까? 문장이 아이의 존재를 규정하는가? 행동을 조정하는가? 현재의 구체를 가리키는가? 과거의 낙인을 반복하는가? 목소리의 높낮이는 경청을 초대하는가? 방어를 촉발하는가? 말의 속도는 아이의 호흡과 맞물리는가? 숨을 끊는가? 설계자는 연필을 댈 때마다 구조적 의도를 확인하듯 부모는 말의 의도를 미세 조정해야 한다. 격앙된 순간엔 침묵이 최고의 설계일 수 있다. 감정의 파도가 밀려올 때 토해낸 단어들은 대부분 붕괴하중처럼 작용한다. 반대로 한 호흡의 여유, 사실을 먼저 확인하는 어조, 현재의 고정된 단문은 아이의 신경계를 안정시키고 학습 가능한 상태로 이동시킨다. 설계 오류의 전형은 비교어, 전칭어, 예언형 비관, 인격 낙인이다. 항상 맨날 원래 절대 같은 단어가 문장 안에 숨어 있다면 이미 구조 계산이 틀어진 것이다. 대신 관찰된 한 장면을 붙잡고 의도를 짧게 밝히고 다음 한 걸음을 제안하라. 지금 네가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 함께 한 가지를 정리하자 같은 톤은 평가가 아닌 안내로 들린다. 말은 던지는 즉시 사라지지 않는다. 아이의 뇌는 그 문장을 내부 음성으로 복제해 반복 재생하고 그 내부 음성은 다시 아이의 선택을 만들고 그 선택은 부모의 현실로 돌아와 다음 대화를 규정한다. 이것이 말 운명 피드백 루프다. 그러므로 설계 책임은 단발이 아니라 연속이다. 오늘 잘 지은 문장은 내일의 대화를 수월하게 하고 내일의 대화는 모레의 관계를 단단하게 하며 단단한 관계는 아이가 큰 결정을 할 때 안전한 발판이 된다. 말의 물성도 고려하라. 단단하지만 거칠지 않게, 따뜻하지만 흐리지 않게, 짧지만 비어있지 않게. 한 문장이 길어질수록 변명과 통제의 비율이 높아지고 짧아질수록 신뢰와 주도권의 비율이 높아진다. 말을 건넨 뒤엔 상대의 몸이 말해준다. 어깨가 내려가고 숨이 깊어졌다면 구조가 맞아떨어진 것이고 눈빛이 얼어붙고 답변이 끊겼다면 설계를 수정해야 한다. 운명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언어적 미시 설계의 총합이다. 오늘 당신의 혀끝에서 나갈 한 문장이 아이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보를 세우고 그 보가 흔들리지 않는 길을 지탱한다. 설계를 바꾸고 싶은가? 지금 말의 방향을 바꿔라. 한 문장의 각도를 5도만 수정해도 항로는 전혀 다른 대륙으로 향한다. 과거는 바꿀 수 없지만 과거가 남긴 말의 자국은 오늘의 말로 덮고 새로 쓸 수 있다. 입으로 지은 업은 입으로 고칠 수 있다는 자각이 회복의 첫 관문이다. 핵심은 변명 없는 인정, 조건 없는 사과, 행동이 동반된 재약속이다. 상처를 남긴 부모의 문장은 보통 이렇게 생겼다. 단정, 비교, 예언형 비관. 따라서 복구의 문장도 그 반대로 구성되어야 한다. 구체, 공감, 현재형 희망. 그때 내 마음을 보지 못했다. 내가 한 말이 너를 작게 만들었다. 미안하다처럼 사실, 영향, 사과의 순서를 지키고 앞으로는 내가 느낀 것을 먼저 듣고 한 문장만 말하겠다처럼 재약속은 측정 가능한 형태로 남겨라. 사과 뒤에 하지만과 그럴 의도는 아니었어는 복구를 무너뜨리는 전형적 함정이니 삼가고 아이의 반응이 서늘하더라도 서두르지 말라. 신뢰는 속도가 아니라 일관성의 함수다. 복구는 사건이 있을 때만 하는 응급처치가 아니라 매일의 습관이다. 취침 전 2분을 언어 리셋으로 확보해 그날 내가 놓친 말 한 지점을 먼저 고백하고 아이가 말하면 중간에 끊지 않고 끝까지 듣고 요약 반영으로 감정을 봉인한 뒤 단 한 문장으로 관계를 닫는다. 오늘 너의 노력 때문에 우리 하루가 나아졌다. 같은 현재형 인정이 기억의 색을 바꾼다. 주일에 말 점검을 실행하라. 지난 7일 중 비교 단어를 쓴 순간 하나, 목소리가 높아진 순간 하나, 아이의 설명을 앞지른 순간 하나를 적고 각각에 대한 대체 문장을 설계한다. 설계가 준비되어 있으면 위기 때 자동으로 꺼낼 수 있다. 또한 상처의 무게를 가볍게 하기 위해 장면 기반 복구를 사용하라. 과거의 구체적 장면을 소환해 그날 내가 울던 표정을 지금 기억한다. 그때 내가 한 말은 틀렸다처럼 시간과 표정을 함께 명시하면 아이의 뇌는 상처 기억 위에 새로운 연결을 생성한다. 필요하면 의식 추월을 만들라. 등굣길 악수, 식탁에서의 30초 감사 라운드, 시험 뒤 세 문장 리플레이. 작은 반복은 과거 서사를 새 규칙으로 덮어쓴다. 중요한 것은 아이의 동의다. 복구 대화는 관계의 작업이므로 지금 이 얘기해도 될까? 아니면 나중에 할까?
라고 물어 주도권을 돌려주고 거절을 만나도 약속된 시간에 다시 시도하라. 관계는 초대이지 명령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복구는 결과가 아니라 방향이다. 어제의 낙인은 단번에 지워지지 않지만 오늘의 한 문장이 내일의 선택을 바꾸고 그 선택이 쌓여 기억의 기후가 바뀐다. 그러니 지금 시작하라. 과거의 말이 남긴 상처 자리에 오늘의 말을 얹어라. 내가 상처받았다는 사실을 내가 인정한다. 미안하다. 나는 다르게 말하겠다. 이 세 문장을 한 달간 반복하면 아이의 몸은 먼저 알아채고 눈빛이 풀리며 숨이 깊어지고 관계의 전류가 바뀐다. 복구는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며 기술은 연습을 배신하지 않는다. 오늘의 말이 어제의 상처를 녹이고 그 녹은 자리에 복이 흐르기 시작한다. 하루 한 문장은 기적이 아니라 기술이다. 기술은 반복에서 힘을 얻고 반복은 집안의 기류를 바꾼다. 방법은 간단하지만 강력하다. 하루를 4개의 앵커로 쪼개라. 아침 시작, 전환의 순간, 등은전, 갈등 중, 잠들기 직전, 각 슬롯마다 단 하나의 문장을 배치한다. 아침에는 오늘 너와 함께해서 든든하다로 해석의 주도권을 선점하고, 전환의 순간에는 지금 필요한 건 내 리듬을 지키는 한 걸음으로 속도를 안정화하며, 갈등 중에는 잠깐 멈추고 내 마음부터 듣겠다로 방어를 풀고, 밤에는 오늘 네가 보여준 한 가지를 내가 똑똑히 봤다로 그날의 기억을 봉인한다. 문장은 짧게, 현재형으로, 구체적으로, 조건 없이. 금지어는 탕세, 비교, 남들, 다른 애, 거러니, 대신에. 실행을 습관화하려면 3-1-0 규칙을 써라. 하루 3분, 문장 1개, 설명 0개. 설명은 통제가 되고 통제는 신뢰를 깎는다. 대신 장면을 소환해 문장에 힘을 실어라. 오늘 발표 전 숨 고르던 그 두려움을 넘었다처럼 괄호 안에 장면을 넣으면 아이의 뇌는 그 문장을 메모리로 저장한다. 체킹은 주 1회 5문항으로 끝낸다. 이번 주 내 말에 조건이 붙었는가, 비교 단어를 썼는가, 현재형이었는가, 장면을 불러냈는가, 아이의 몸이 이완됐는가. 지표는 3가지면 충분하다. 눈빛 회복, 응시 지속 2초 이상, 호흡 안정, 말 뒤에 긴 숨, 자발적 회상, 아이 입에서 오늘 내가가 나온다. 30일 프로토콜을 제안한다. 1주차는 볼륨과 속도를 낮추는 소음 제거, 2주차는 장면 기반 언어 연습, 3주차는 내 슬롯 고정 배치, 4주차는 위기 대응, 갈등 중 문장부터 자동으로 튀어나오게 만드는 훈련이다. 실패해도 리셋은 즉시 가능하다. 같은 문장을 같은 톤으로 다시 건네면 된다. 중요한 건 누적되는 언어의 에너지 총량이다. 하루 한 문장이 쌓이면 아이의 내면 음성은 나는 괜찮다, 시도해도 안전하다, 한 번 더 해보자의 루프로 재배선되고, 그 루프가 선택 습관을 바꾸며 선택 습관이 결국 성과의 곡선을 바꾼다. 오늘 당장 시작하라. 내 슬롯을 정하고 각 슬롯에 문장 하나씩 적어서 냉장고에 붙여라. 그리고 지켜라. 단 14일이면 집안의 공기가 바뀌고 30일이면 아이의 눈빛이 바뀐다. 말은 길수록 힘을 잃고 짧을수록 깊게 박힌다. 하루 한 문장, 그 한마디가 내일의 복을 설계한다. 부모의 말은 사람이 떠난 뒤에도 남아 자식의 귀 안쪽에서 끝없이 재생되는 평생 재생 목록이 된다. 유산은 통장 잔고가 아니라 문장 잔향이며 아이의 마음은 그 잔향으로 폭풍을 항해한다. 장례가 끝나고 집이 조용해진 밤, 자식은 무엇을 떠올리는가? 잔소리의 파편인가? 아니면 몸을 감싸던 한 문장의 온도인가? 생전 매일 흘려보낸 말들이 임종의 한마디보다 더 오래 산다. 반복은 각인이고 각인은 신념이 된다. 넌 결국 해낸다 같은 서늘하게 단단한 한 줄은 위기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심리적 구급 키트가 되어 공황을 지연시키고 판단을 복구한다. 반대로 너는 원래로 시작한 낙인의 문법은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자식의 목을 조른다. 부재가 상처를 약화시키지 않는다. 오히려 확대 복제한다. 그러니 오늘의 말은 내일의 성과를 넘어서 부재 이후의 보호막을 만드는 작업이다. 유언은 한 번의 웅장한 문장이 아니라 일상에서 누적된 같은 톤의 짧은 문장들이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리듬, 같은 눈맞춤으로 전달된 말은 자식의 신경계의 안전 신호로 코딩되어 세월이 지나도 신호 반응 회로를 작동시킨다. 기억하라. 아이는 부모를 영원히 곁에 둘 수 없지만 부모의 말을 평생 곁에 둘 수 있다. 그래서 말은 관계의 마지막 화살표다. 부모에서 아이로, 아이에서 또 다른 누군가로.
사랑과 믿음의 말은 그 화살표를 세상 쪽으로 밀어 자식이 누군가의 밤을 지탱하는 사람이 되게 한다. 결국 어떤 가정은 불평을 유산으로, 어떤 가정은 문장을 유산으로 남긴다. 당신이 떠난 뒤 자식의 머릿속에서 자동 재생될 첫 문장을 오늘 결정하라. 그 문장이 비바람 속에서 등을 세우게 하는지, 무릎을 꺾게 하는지, 선택은 지금 입술 위에 있다. 오늘의 문장이 내일의 복을 결정한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는 순간 부모의 언어는 상황 반응에서 운명 설계로 격상된다.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으나 기도가 될 때 비로소 길을 연다. 그리고 그 분기점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이 입술 위에서 정해진다. 그러므로 망설이지 말고 가문의 언어 헌장을 한 줄로 서명하라. 사랑한다, 믿는다, 괜찮다, 고맙다. 사랑한다는 성취와 조건을 분리해 존재 자체를 축복으로 고정하고 아이의 신경계에 여기엔 안전이 있다라는 첫 깃발을 꽂는다. 이 한마디가 있어야 실패가 상처가 아니라 학습으로 해석된다. 믿는다는 외주화된 평가를 내면의 신뢰로 환원하고 도전의 비용을 낮춘다. 부모의 신뢰가 선행될 때 아이의 자기 효능감은 타인의 시선이 아니라 자신의 증거로 증식한다. 괜찮다는 시간과 속도의 독점을 풀어주며 시도를 끊어지지 않게 연결한다. 기준은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호흡이 돌아오는 것이다. 호흡이 돌아오면 방향은 다시 잡힌다. 고맙다는 관계의 순환을 작동시켜 애착의 배터리를 충전한다. 덕분에 아이는 내가 세상을 움직일 수 있다는 감각을 얻고 타인을 향한 자비의 회로를 연다. 내 마디는 장식이 아니라 레버다. 가정의 공기를 전환하고 아이의 내부 음성을 재배선하며 부모 자신의 마음가짐을 훈련시키는 레버. 오늘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 네 마디의 우선순위를 생활의 가장 앞칸으로 끌어올리는 것이다. 충고보다 먼저, 평가보다 먼저, 계획보다 먼저. 타이밍을 잃지 말라. 상대가 흔들릴 때, 실패 직후, 침묵이 길어질 때, 잠들기 직전, 그 틈에 네 마디 중 하나를 짧고 낮은 톤으로 얹어라. 설명을 붙이지 말고, 비교를 섞지 말고, 거래를 시도하지 말라. 언어는 길어질수록 힘을 잃고 반복될수록 구조가 된다. 네 마디의 반복은 불안, 방어, 회피의 회로를 안전, 시도, 회복의 회로로 갈아탄다. 마지막으로 기억하라. 우리는 자식 곁에 영원히 머물 수 없지만 우리가 남긴 문장은 아이의 평생 재생 목록으로 남아 폭풍 속에서 자동 재생된다. 그러니 오늘, 바로 지금 첫 문장을 선택하라. 사랑한다, 믿는다, 괜찮다, 고맙다. 이 네 마디가 당신 가문의 언어가 되는 순간 아이의 내면에 보이지 않는 등뼈가 세워지고 그 등뼈가 내일의 복을 지탱한다. 오늘 당신이 자식에게 건넨 한마디가 그 아이의 평생 재생 목록이 됩니다. 그 문장이 상처로 남을지 기도로 남을지는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기억이 되고 마음이 되고 운명이 됩니다. 지혜의 지도는 오늘도 당신이 더 깊이 사랑하고 더 현명하게 말할 수 있도록 길을 비춥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또 다른 복이 되어 당신과 누군가의 마음에 닿을 것입니다. 이제 그대의 말이 복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